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인휠 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동차 시장은 현재 엔진을 사용한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에너지양을 가지고 동력으로 전환하게 되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자동차가 효율이 2배가 더 높은데요. 내연기관은 배기라는 연료가 투입되면 엔진의 연료 대부분이 손실되면서 29%만이 남습니다. 이 엔진에서 나온 동력이 변속기 등을 거쳐서 바퀴까지 전달이 되면서 다시 34%의 손실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구동바퀴에는 19%만이 남게 됩니다. 그에 비해 전기는 발전과 송전을 거치며 56%가 손실되어 44%가 남게 됩니다. 여기서 충전과 모터 구동에 따라 85%가 최종적으로 살아남아서 37%의 구동력이 남게 됩니다. 내연기관이 19%, 전기차가 37%이므로 약 2배 가까운 효율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전기동력의 경우 발전할 때만 킬로미터당 94.1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만 가솔린은 채굴에 26.1, 주행에 165가 발생하여 192.2g이 발생하는 만큼 2배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어 온난화 현상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배기가스를 줄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엔진이 아닌 전기차를 더 개발하고 소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은 전기차의 효율을 더 높여줄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기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전시간 그리고 1회 완충 시 주행거리입니다. 충전시간이 더 빨라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똑같이 충전하더라도 더 멀리 달릴 수 있는 배터리가 나오고 또한 구동에서 낭비되는 것을 제거함을 통해서 더 많이 달릴 수 있는 기술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 전기자동차는 변속기가 제외된 상태에서 엔진이 있어야 할 위치에 전기 모터가 있다는 것 외엔 동력이 전달되는 형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할 인휠 모터는 완전히 그 개념이 다른 것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휠 안에 모터가 완전히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진룸에 모터가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통합 전력 제어 장치나 OBC와 같은 부품들은 그대로 남아있겠지만 큰 부피를 차지하는 모터 자체를 바퀴에 내장시킴으로써 많은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점, 구동 효율이 높아져 연비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의 전기차는 모터에서 바퀴로 동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구동 손실이 발생하였는데요. 하지만 인휠 모터는 모터가 휠에 다이렉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손실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점, 비용이 낮아지고 경량화, 공간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기존의 모터가 자리했던 부분을 없애버림으로써 내부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전방 충돌을 감소하기 위한 부품을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휠 모터를 적용하게 되면 코너링 시의 바깥쪽과 안쪽 휠의 회전수가 달라지도록 해주는 차동 기어 장치, 즉 디퍼런셜 기어가 필요 없게 되면서 무게를 줄이고 없어진 공간만큼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사륜 구동은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을 전과 후로 나눠주기 위한 샤프트가 필요했는데요. 사륜 구동은 인휠 모터를 4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샤프트 자체가 필요 없게 됩니다. 이렇게 기존에 필요했던 부품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도 낮아지고 경량화도 되면서 효율도 높아지는 여러가지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점, 각 휠의 독립적인 제어로 선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장점,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동 방식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는 구동 위치가 후륜이냐 전륜이냐에 따라서 플랫폼을 따로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휠 모터 시스템은 전륜에 모터를 2개 넣으면 전륜 구동이 되는 것이고 후륜에 모터를 2개 넣으면 후륜 구동, 그리고 4개 모두 넣으면 사륜 구동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플랫폼만 개발하면 고객이 원하는 구동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점을 가진 인휠 모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요.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디퍼런셜 기어가 없어지게 되면 직진에서는 좌우 모터가 항상 똑같은 회전수가 나와야 하고 코너링에서는 회전 반경에 따라 최적화된 회전수 비율을 좌우 바퀴에 적용하도록 세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정기적인 신호가 잘못 전달되거나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되어 직진에서 회전수 차이가 미세하게 발생하면
한쪽으로 서서히 차선을 이탈할 수도 있고, 한쪽 바퀴에 갑자기 회전수에 큰 변화가 생기면 차량이 중심을 잃어버리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완성도를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사전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힐 모터는 바퀴에 직접 연결되어 동력을 그대로 전달하는 구조로 인해 도로의 상황에 따른 모든 충격과 진동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터 회전축이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요구되었던 것 이상으로 내구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의 강성을 높이기 위한 더 강하고 무거운 재료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 모터축이 무거워지는 만큼 연비 그리고 효율적인 부분에서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인힐 모터에는 구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는데요. 휠 내부에 들어가야 하는 부피적인 한계로 인해 고출력의 모터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전기차는 엔진룸 공간 내에서 모터의 출력을 높일 수 있었지만, 인힐 모터는 여기에 감속 기어까지 함께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제한적인 구조 안에서 원하는 출력을 만들어내야 하고, 노면의 충격을 견디는 강성도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난제들을 설계적인 방법으로 점차 해결해 나간다면 더욱 완벽에 가까운 인힐 모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인힐 모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에는 대부분 허브 모터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힐 모터의 방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휠 자체가 곧 모터가 되는 형식인데, 자전거의 경우에는 무게가 가볍고 자동차만큼 고속으로 달리지는 않기 때문에 허브 모터에 요구되는 강성이 자동차만큼은 아닙니다. 또한 자전거의 휠 사이즈에 따라 심지어는 배터리까지 내장한 형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기자동차의 인힐 모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전기자동차는 최근 5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전기자동차의 수요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충전 속도와 주행거리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구동력 손실을 줄이고 무게도 줄이면서 가격 또한 낮추는 노력이 계속된다는 점을 볼 때 향후 5년 안에는 인힐 모터가 적용된 전기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저는 리바이버였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